일반 MRI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MRI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리피아 닥터리의 이영주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최근에 수술이 너무 많아져서 유튜브를 찍을 겨를이 없어졌다는 변명을 합니다. 이제 또 열심히 좋은 영상 찍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의사들도 놓치는 파아웃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허리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방문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시는 분,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만 받다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수년간 허리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파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은 의료진도 놓치기 쉬운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MRI 판독에는 무려 80%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파아웃 증후군의 숨은 진단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불필요한 치료에 시행착오 없이 빠른 회복의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딱 시간 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파아웃 증후군은 L5, 요추 5번, 신경근이 요추 횡돌기에서 천골 날개 사이에서 압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5번과 천추뼈 사이의 신경,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신경이죠. 이 증후군이 진단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이 부위가 일반적인 MRI 촬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MRI 검사에서는 척추관 내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추간공 외부의 압박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60% 이상이 파아웃 증후군의 진단 전 최소 3곳 이상의 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특히 엉치가 아프면서 다리로 퍼지는 통증, 방사통이 있는데 디스크 탈출이 뚜렷하지 않다면 파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 있었던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1년 넘게 왼쪽 다리가 저리고 발가락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MRI도 여러 번 찍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서 더 답답합니다. 라고 해서 저는 어떤 자세에서 증상이 심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죠. 환자분이 특히 서 있을 때, 걸으려고 할 때와 구부릴 때 더 심해져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전형적인 파아웃 증후군 증상입니다. 일반 MRI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반 MRI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파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파아웃 증후군은 특징적인 증상 패턴이 있습니다. 다음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파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 바깥쪽을 따라 발까지 이어지는 통증. 두 번째, 서 있거나 걸을 때 더 악화되는 통증. 세 번째, 허리를 옆으로 구부릴 때 더 심해지는 증상. 네 번째,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기 힘든 경우. 다섯 번째, 발의 바깥쪽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일반적인 MRI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요 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꼭 파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이제 파아웃 증후군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수술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신경학적 검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MRI 결과만 보고 만약 수술하자는 의사를 만나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파아웃 증후군은 영상 검사보다 세밀한 신경학적 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L5, 요추 5, 5번 신경근 압박의 특징적 증상은 엄지발가락 쪽이 약간 이상하면서 외측, 발의 외측 감각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진료 볼 때 다리 근력 테스트 하고요, 감각 테스트 하며 자세별 통증 변화 이렇게 살펴봅니다. 두 번째, 경험 많은 의사의 임상적 확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파아웃 증후군은 특수 MRI보다는 전문의 임상적 경험과 판단이 엄청 중요한 건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증상과 패턴을 분석하고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신경주사죠. 그 중에서도 딱 옆구리로 들어가서 한 곳만 놓는 주사를 통해서 확진을 해야 됩니다. 이 주사를 놓고 나서 괜찮아졌는데요. 짧은 시간이나마 괜찮아졌는지 보는 거를 이거를 진단적 목적의 신경주사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해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신경주사 이거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한 환자분은 진짜 여러 병원에서 MRI만 보고 진단이 어렵다 했는데 저한테 오셔서는 증상을 자세히 듣고는 여기 요추 5번 신경의 선택적 주사 신경 차단술을 놨는데 통증이 바로 완화되는 거를 보고 그때 비로소 파워 증후군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바로 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MRI가 아니라 바로 의사의 임상 경험과 정확한 신경 주사 술기가 파워 진단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척추 불안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파워 증후군은 종종 척추 불안정성과 함께 나타납니다. 특히 요추 5번과 꼬리뼈 1번 분절의 불안정성이나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면 요추 5번 신경근이 더 쉽게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굴곡하고 신전하는 엑스레이가 바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척추 내시경 수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운동치료도 필수고요. 좀 더 심하신 분들은 유압술까지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사의 파워 증후군 수술 경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파워 증후군은 수술적 접근이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와랑은 완전 다릅니다. 이 바깥쪽 신경의 특수한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해하는 의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채소 침습 내시경 기법인 PSLD를 사용하는데요. 단 하나의 구멍, 작은 절개로 주변 조직 손상 최소화시키고 하루 만에 퇴원 가능하고요. 빠른 일상 복귀가 물론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파워 증후군 아시나요? 물어보시고 수술 경험은 얼마나 되시나요? 제 수술은 얼마나 높은가요? 회복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시면은 명확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술만 하면 끝이 절대 아닙니다. 파워 증후군은 수술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적절한 재활 없이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적절한 자세 교육을 받고 2주부터는 코어 강화 운동, 그 뒤 4주부터는 일상활동의 점진적인 증가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모든 파워 증후군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초기 또는 경미한 증상의 경우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선택적 신경차단술, 약물치료 같은 걸 할 수 있죠. 하지만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으시는 분들, 심각한 근력 약화가 진행되는 경우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술을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파워 증후군의 특징과 수술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임상 경험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진단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허리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파워 증후군은 진단만 제대로 된다면 정말 바로 드라마틱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파워 증후군 가능성도 염두에 보시고 전문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허리, 통증 없는 삶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